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무량원에서 그 자료해석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용훈이고요. 저 처음 보신 분들이 많죠? 그죠? 네,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혹시 올해 시험 보신 분 있나요? 제가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파악을 못했는데, 올해 시험 보신 분 있어요? 아, 네, 거의 다 보셨네요. 그러면 그 올해 시험 안 보신 분들도 몇 분 계신데 여러분들이 일단 시험 경험이 한 번 정도는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수험생 출신이에요. 저도 공부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한 7년 정도 했었고 시험도 이제 입시 제외해도 7번 정도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동네에서 저만큼 많이 시험 본 사람도 별로 없고 지금 이제 남아있으면 화석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항상 성공한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자료 해석은 잘 했는데 그 시험 시작하고 연속으로 한 3년 정도 떨어져 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합격할 때는 이제 그 순간부터는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계속 붙은 경우도 있어서, 이제 사실 여기서 올해 처음 본 분뿐만 아니고, 좀 공부 기간도 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시작을 그냥 올해 시험에 초점을 좀 맞춰서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전반적인 결과를 이제 박은경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참 올해 자료 해석이 좀 이슈가 됐죠. 그쵸? 올해 시험 난이도가 역대 가장 어려웠어요. 올해만 보신 분 아니고 작년 또는 재작년까지 시험 보신 분들 아마 시험장에서 난이도 체감을 하셨을 텐데, 저도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시험이 사실 이렇게까지 나와버리면 조금 수험생 부담이 되게 크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할만해요, 자료에서? 그래서 여기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많이 생각하고, 또 얼마 전에 컷 발표 났잖아요. 80 일행 기준으로. 여러분들 아신 분들도 있겠지만 2013년도에 난이도가 역대 가장 쉬웠어요.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무슨 얘기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 평균이, 그러니까 일반 행정 전국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때 평균이 79.16이었어요. 가장 쉬운 애였는데. 근데 올해, 물론 이제 언어랑 상황은 이제 개인차가 있어요. 느끼는 난이도가. 근데 제가 보기에 자료 해석은 역대 최고 난이도였거든요. 근데 평균이 80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작년이랑 비교해도 네 문제가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물론 뭐 언어가 좀 쉬웠다. 그리고 이제 정원 뭐 배수 이런 효과가 있긴 한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이제 학생들이 간과한 게 올해부터 작년 면접 탈락하신 분들 면접 유예가 생겼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그분들은 올해 1차를 치르지 않고 네, 2차에 바로 들어가세요. 제가 강사이기 전에 수험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좀 그런 정보에는 많이 빠삭한데,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러니까 재경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일행만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아무래도 유해 효과도 있고, 이제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갈수록 배수를 좀 줄인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들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여기 오신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오신 건데, 그,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다 시험 보셨으니까 기본적으로 한 달은 공부하고 보신 거잖아요. 공부 아예 안 하고 보신 분들은 없잖아요. 물론 많이 공부하면 1년 넘게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베이스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죄송 말씀이지만 여기서 지금 올해 합격하신 분은 없잖아요. 그죠? 올해 시험 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뭐라 한 게 아니고, 저는 3년 연속 떨어져 본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한 달을 했건 1년을 했건 2년을 했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작년 또는 여러분들이 공부 기간,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시험을 준비하려고 대비했던 공부 준비를 똑같이 하다가는 그냥 내년에도 실패해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생각도 달리 하셔야 되고, 이 시험의 본질도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커리큘럼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전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면 안 돼요. 이제 일단 이거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네, 그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오늘은 PPT 준비를 안 했는데, 자료 해석이잖아요. 그쵸? 뭐 테스트하는 영역이에요? 뭐예요? 그냥
생각난 대로 막 던져보세요. 뭐예요, 이게? 수학? 계산? 알 수 없음? 나를 머리 아프게 하는? 네. 뭐예요?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표 차트에서? 네. 아, 맞아요.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답은 없어요, 사실. 정답은 없는데 너무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 해석이죠. 수학 아니잖아요. 계산도 아니고, 제가 물론 지금까지 계속 계산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덜 강조해서 계산 없이 풀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도 하셔야 되고 판단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계산은 뭐 그냥 연상 과정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세 번째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공부를 처음 하셨거나 그러면 그게 아니고 이 공부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반대로 해요, 이거를. 난 일단 계산 연습하고 암산 연습하고 19단 외우고 막 인도 배다수학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 풀 거야 말 것인가, 그 다음에 해석을 해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되게 많이 봤어요.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공부는 하는데 1년 차에 아깝게 떨어졌어요. 2년 차 됐는데 조금 더 아깝게 떨어졌어요. 3년 차에는 아예 컷에 근접하기 힘들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서 떨어져서 그냥 여기서 그만두고 포기하고 나가버리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셔가지고 그 베이스가 있겠지만 그걸 좀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를. 네. 그 행정학에도 나오죠. 그 2차 공부하신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원점에 서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 제가 2차 공부 오래돼가지고 그 용어를 까먹긴 했는데 아무튼 완전히 다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고, 그 제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계산은 나중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숫자 나오고 표 나오고 차트 나왔다고 해서 다 계산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먼저 이것을 뭘 물어보는 것인지 출제자 의도 파악하고 어떤 것을 내가 판단해야 될 것이지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자료 해석은. 물론 좀 러프하게 보면 다른 언어나 사용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여러분들 판단, 해석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수험가에 이런 말 되게 많잖아요. 아니 이거 필세 어차피 공부해서 잘 오르지도 않고 그 수업 왜 들어? 수업 들어도 그게 오르냐? 그 강사가 풀이한 방법 체화가 안 되고 다 사후적 풀이법인데 이거 어떻게 뭐 수업 듣는다 해서 실익이 있어?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는 조금 과격한 표현을 쓰면 잘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저도 수험생활 해봤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제 강의 들으면 점수 올라와요, 그렇게 말씀 안 드려요. 그거는 강사가 아니고 약장수예요. 그렇죠? 내 수업 들으면 85점 받을 수 있어. 그거 완전 약장수예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난이도가 어떻게 나오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데 무조건 85점 보장해 드립니다. 그거는 좀 넌센스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대신 여러분들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이 공부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올리는 거에 대한 도움을 드릴 뿐이에요. 그리고 고민하거나 문제가 안 풀리거나 그러면 그런 고민을 같이 공유해주고 이끌어 드리는 사람이지, 절대 암기, 주입식으로 이거 막 하세요 해가지고 점수 오른다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좀 나중에 말씀드릴 부분인데 어차피 올해 시험 한 번 정도 다 경험해 보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올해 했죠? 네. 2월 달에 했던 파이널 특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략 중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시험 난이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올해 시험 어려웠어요? 어려웠다 하는데 저는 어려운지 모르겠던데, 항상 어려워서 잘 모르겠던데.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험 난이도를 물론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시험은 끝나봐야 아는 거지만 시험 중에 이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연습을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올해같이 시험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정도 문제는
일단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올해 같은 시험을 내가 1번부터 40번까지 다 풀어가지고 최대한 많이 풀어가지고 맞춰보겠다 하면 조금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차라리 올해 같은 경우는 30 플러스 10 아니면 뭐 일행 재경이 아니고 뭐 견습이라든가 좀 소수 직렬 컷이 그렇게 높지 않은 뭐 외계원 같은 직렬 같은 경우는 25 곱하기 25, 15 이 정도 전략? 이 전략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맨 앞에 있는 이 숫자가 여러분들이 승부를 해야 돼. 다시 말하면 확실하게 맞춰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설명이 있기 이전에 상담을 좀 많이 했어요. 올해 시험 보신 분들 와가지고 뭐 시험지도 가져오시고 많이 상담을 해봤는데 상담도 하고 이제 작년에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올해 뭐 잘 봤냐 점수 어떻게 나왔냐 물어봐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전략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올해같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에서 마주 일행 전국을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올해 마주 줘야 될 마지노선 점수는 사실 얘예요. 예. 적어도 얘는 맞아야 합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얘는 넘겨야 되는데 사실 저도 좀 약간 답답한 측면이 있어요. 자신이 없고 잘 못하는 분들한테 여러분들 공부해가지고 자료에서 80분 받아야 돼요. 이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선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끔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 베이스도 없다가 75점까지 올리는 게 75에서 80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이 점수 구간에서는 올리기가 되게 빡빡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시험 전 또는 심화 강의에서 하실 부분이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아마 그거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 올해 공부 전략에 대해서 올해 공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 기준으로 적어도 75점 나는 이렇게까지 못하겠어 그러면 적어도 70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춰놔야 돼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해야 되냐? 적어도 11월. 그리고 11월부터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실전 연습에 들어가셔야 돼요. 기출 정리도 하셔야 되고 실전 모강 대비도 하셔야 되니까 일단 11월까지 조금 충분한 기본기를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의 공부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커리큘럼 연결해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사실 아직 4월이잖아요. 그쵸? 시간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작년 4월 생각해보세요. 어제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예전에 뉴스를 봤는데 뉴스는 아니고 신문 기사를 봤는데 작년 4월이 너무 먼 미래라고 하신 분들은 공부를 솔직히 좀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단정하는 건 아닌데 왜 그러냐면 사람의 기억 구조가 반복되는 일을 자주 하다 보면 기억 프로세스에서 좀 사라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븐일레븐 아시죠? 세븐일레븐. 네. 수험생이 그러니까 부진정 고시생 말고 진정 고시생이라면 최소한 깨어 있어야 하는 시간. 물론 이 시간에 풀로 공부하면 좋은데 이건 좀 사실 지금부터는 힘들 것 같고 세븐일레븐. 여러분들 아직 공무원 아니니까 9 to 6 안 돼요. 그쵸? 이 정도는 공부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매일 똑같은 이게 사람이 기계가 아니니까 기계가 아니니까 조금 비참할 수도 있는데 반복되는 것을 계속 하셨다고 하면 사실 작년 4월이 되게 가까운 미래라고 느껴져야 돼요. 사실 아마 내년에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4월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셋 시작하기로는 좀 빨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강사이기 이전에 공부를 해봤잖아요. 빠르긴 한데 그래도 올해 뭔가 아쉽고 실패를 좀 했고 내년에 뭔가 더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도 하셔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작년
듣기만 해도 뭐 이렇게 빨리 시작하냐. 피셋이라는 게 너무 장기간 오래 붙잡고 있으면 좀 질려요. 그래가지고 보통 여름부터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시험 보니까 그게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피셋형 인간이 아니라면 조금 서두르실 필요도 있고, 기왕에 하실 거라면 뭐 4월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입문 강의가 시작되죠. 원래 이제 내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일정상 11일부터 해야 되는데, 일단 아까 제가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전에 이제 커리큘럼 상으로는 이제 4월 달이 기초 입문 강의예요. 그렇죠? 반드시 들으실 필요 없는데, 나는 아직도 자료해석이 모르겠다, 그리고 막연하게 두려움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보통 기초 입문 강의 때, 기본 강의 때 어차피 할 거를 좀 쉽게 다시 한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거면 기본 강의, 기초 입문 강의 무슨 구분이 돼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지만, 어떻게 진행을 할까 지금 생각이냐면, 생각이 아니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일단 실전 문제 위주로 바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공부는 여러분들이 제가 좀 두섭이 말씀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 뭐 머리 좋으니까 잘 정리해 두세요. 2차 공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 익히고, 뭐 이론 익히고, 뭐 경제학 같은 경우는 뭐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행정법 같은 경우는 뭐 학설, 판례도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대충 대다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혹시 모르신 분들이 있을까 말씀 미리 드리는 거예요. 근데 1차는요, 그렇죠? 이게 이론 시험이 아니고 적성 시험이에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필세 공부를 처음 하는데 그냥 기본서 사가지고 기본 강의 듣는다. 그러면 되게 잘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시험 성격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이 개념서, 기본서에 좀 매달릴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입문강의 때 실전 문제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00문제를 뽑아냈어요. 100문제를 뽑아내가지고 이거를 토대로 여러분들하고 연습을 할 거예요. 어떤 연습을 할 것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를,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해석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판단, 그리고 기본적인 연산 과정은 가장 나중에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주로 연습할 거예요. 문제도 계산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죠. 다시 돌아와서 올해 시험 문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분석이 거의 다 끝나긴 했는데, 올해 시험 보셨으니까 말씀드리겠지만, 계산 문제가 좀 많았어요? 아니에요. 이거를 계산 문제라고 접근을 해버리니까 계산 문제가 많다라고 느끼신 거예요. 작년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도 계산 문제가 많아야 3문제, 올해도 많아야 5문제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 문제니까 계산을 해야지라고 접근을 하니까 그냥 계산 문제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계산을 엄청나게 연습해가지고 시험에 대비하면 될 수는 있는데,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저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그리고 에너지가 좀 많이 소모되고 점수가 잘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자료 해석 자체를 계산하는 영역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신 분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내가 이거 빨리 정리하고 빨리 뭔가 얻어가고 공부를 좀 많이 해서 뭔가 채워가면서 공부를 해야지 하면서 이 계산, 연산 이 부분만 드립답 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연습을 하면 시험 문제를 볼 때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접근해버려요. 이게 계산 문제니까 일단 쓰고 시작을 해야지. 그래야 본인이 마음이 편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계산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약에 했던 그렇게 복잡한 계산이면 계산기를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계산기 없이 하라는 것은,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굳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산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수준으로 내가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지를 미리 판단하고 그 이전에 문제를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하셔야 언어도 상황도 같이 올라요.
제가 사실 그 2013년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14년도에 그냥 한번 시험장 가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자료보다 언어랑 상황이 엄청 막 오른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공부를 아예 안 하고 갔거든요. 언어랑 상황은. 근데 역대 최고점을 찍었어요. 제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 처음 시작해가지고 3년 연속 탈락했을 때 저는 이제 언어가 좀 약해가지고 발목을 잡았는데 언어가 제 초시 때 대비 점수가 2배가 나온 거예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래가지고 아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언어든 자료든 상황이든 이거를 관통하는 흐름은 있어요, 확실히. 저도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그때 경험을 했고 그런 걸 좀 말씀드릴 것이고 그건 여러분들이 단순히 막 공부를 하고 문제를 많이 푼다라고 해서 깨닫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거는 많이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4월이라고 해서 좀 이른 시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때 이런 걸 많이 하셔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계산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문제 푸는 것은 나중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왜 이런 좀 차분하게 고민하고 그 생각하는 것을 못 하느냐? 나중에 마음이 바빠서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당장 이제 찬바람 불고 가을 되면 2차랑 병행해야 되니까 1차 되게 소홀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하실 분들은 이런 고민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입문 강의 때는 이 연습을 많이 시킬 거예요.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2차랑 다르게 1차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부한 문제가 절대 안 나오죠. 비슷한 과정으로 푸는 문제가 나오지만 똑같은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피셋을 잘 하려면 그냥 처음 보는 문제를 그냥 스스럼 없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려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많이 문제 풀고 단순히 계산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오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시험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파악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오래 공부를 해도 올해 시험과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연습을 많이 시켜 드릴 것이고 이게 일단 돼야 된다라는 선행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시간 좀 지나긴 했는데 커리큘럼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11일부터 기초 입문 강의 시작하는데 이제 제가 실전 위주로 문제 푸는 거 위주. 여러분들 뭐 예습 복습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시간 다 드릴 거예요. 문제 그냥 풀어보고 이거 봤냐? 이렇게 생각해봤냐? 그리고 뭘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놨냐? 이런 거 위주로 할 거예요. 단순히 숫자 노름 같은 건 많이 안 할 생각이고 그러면 아마 좀 불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얘도 중요한데 이런 측면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아까 네. 주말 초급 몰입반 4월 17일부터 하죠. 네. 이때 기본적인 개념하고 이론,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둬야 될 거. 그리고 민간 경력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기본 강의가 될 거예요. 이때 하는데 이거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것만 하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냥 이거 들으라고 해 드릴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아마 광고도 나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뭐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다시 말하면 커리큘럼 자체를 얘만 하느냐가 아니고 일단 문제로 좀 적응을 하고 나중에 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올해는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이제 덧붙여서 입문 강의 종료 후에 아 나는 진짜 이래도 강의만 들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집중 지도반 좀 개설을 해놨어요. 작년에는 좀 약간 늦게 시작했어요. 5월부터 11월까지 하고 모강 기간 끝나고 올해 2월에도 마지막 집중 지도반 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수업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룹형 과외 스터디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물론 촬영이 안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강의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일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피드백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지 제가 물론 눈빛 보면 알아요. 눈빛 보거나 졸고 있거나 딴청 피우거나 그러면 대충 아는데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하게 되니까 좀 더 피드백이 쉬워요. 그리고 개개인별로 제가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체크 다 해가지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는 피드백도 다 해드리는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인문광이 끝날 때쯤 제가 다시 한번 소개는 해드릴 테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체크를 해두시고, 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리해드릴게요. 네, 정리해드리면 올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고민을 하세요. 특히 올해 시험 보고 안 되신 분들, 특히나 자료 해석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 내가 너무 여기에 집중하지 않았나.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계산을 끝장나게 잘했으면 올해 시험 잘 받았을까, 점수를? 그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아니라고 깨달아야 사실 정상이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 네. 네. 세워보시고, 아무튼 조금 지금은 아직 시간이 많진 않지만 아직 이르니까 약간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네,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가볍게 질문 혹시 있으신 분들 네, 질문해 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올해 시험 보신 분들도 좋고 아니면 처음 공부하신 분들 아니면 뭐라고 제가 앞에서 떠들었는데 무슨 말이냐 잘 모르겠다 뭐든지 좋으니까 네,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책이 달라요. 책이 다른데 이때는 그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민간 경력지 문제 해설이 다 들어가요. 단순히 해설이 아니고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써져 있는 부분이 들어가서 이 부분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좀 공부를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사실 얘보다는 얘를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얘는 아무래도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정리하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기본 강의 때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리면서 문제풀이랑 좀 병행하기는 해요. 좀 더 자세하고 구체화하고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인문 강의 때는 올해 문제는 안 해요. 올해 문제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은 보셨지만 조금 나중에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기본 강의 때 다시 할 건데 인문 강의 때는 2015년 문제까지만 할 거예요. 15년까지만 하고 문제 난이도가 100문제가 거의 다 좀 중하예요. 어려운 문제 별로 없어가지고 좀 쉬운 문제 위주로 할 거라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왜 안 하냐면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걸 지금 해버리면 또 막연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렇죠?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올해 시험 봤던 거에 대한 트라우마도 생길 수 있고, 물론 한번 보고 들어가면 좋긴 한데 이거는 지금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수업할 때 말씀을 드려요. 연도로 그냥 무작정 풀지 마시고 연도가 낮았던 난이도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려요. 그래가지고 핵심 강의 때도 제가 그 연도 순서대로 한번 문제를 쭉 검토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인문 때는 2016년 문제를 안 다뤄요. 기본 강의 때부터 다룰 예정이에요. 네, 또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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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혹시 어떤 시험 좀 준비하시나요? 네, 5급이요? 혹시 민간 경력자 문제 풀어보셨나요? 다? 조금은 풀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하러 왔을 때 이제 만약에 혼자 독학으로 하실 거라면 그 말씀 드려요. 일단 이걸 한 번도 안 풀어보신 분이라면 얘부터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민간 경력자 준비하신 분들은 이걸 위주로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5급 공채 외교원 지역 견습 준비하신 분들은 수습으로 이름이 바뀌긴 했죠. 네, 그분들은 지금 보면 이것부터 한번 풀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이게 가장 기초적이고 그냥 원형의 문제가 되게 많아요. 난이도도 쉽고. 사실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2011년 이전에 실험평가 문제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사실 총 6센트이긴 한데 지금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문제, 물론 그 문제도 찾아서 여러분들이 구해서 풀 수 있는데 이거 문제 위주로 하시면 지금은 어느 정도 기초, 그리고 문제 풀 때에도
나중에 이제 강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풀었어. 그리고 맞췄어. 신난다. 문제 틀려서, 기분이 안 좋아. 그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왜 맞고, 왜 틀렸고, 문제를 왜 이 지경으로 돼 있고, 문제에서 묻는 게 뭔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얘가 갖춰져야 여러분들 언어랑 상황도 좀 도움이 돼요. 네, 전체적으로. 네. 혹시 또 질문 있나요? 네. 네. 이것도 나중에 다 말씀드려요. 그리고 기본 강의 때부터는 얘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긴 해요. 왜냐하면 봄에 얘를 많이 했으니까 얘도 이제 병행해서 하는 것이고, 계산도 기본적으로, 네, 말이 자꾸 길어진데, 네. 계산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막 수학 풀듯이 막 이렇게 줄줄이 쓰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수학 시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행시, 그 다음에 입시, 그리고 모강에서 요구하는 연산의 정도가 다 각각 달라요. 여러분들이 흔히 한 번을 접해봤을 비타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세한 거를 알고 싶으시면 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설명이 끝나고 개별적으로 좀 상담 받아 드릴 테니까 이따가 학원 1층에 오시면 제가 따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본질적인 고민을 좀 하세요. 이 적성 시험에 대한. 그게 아니면 조금 여러분들이 한 단계 올라가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거는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참고하시고, 아무튼 열공하시고 앞으로 또 뵐 날이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그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